자, 오늘 히스토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히스토리를 배우기 전에 입력 객체와 출력 객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명령어라는 것은 컴퓨터에 쓰이는 명령어라는 대부분은 함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뭐 일반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뭐 명령어 자체에 뭐 if 명령어라든가 여러 가지 명령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함수값이 있어요. x 더하기 3은 y다. 근데 여기다가 x 값을 내가 입력을 해주면 여기다가 그러면은 내가 2를 입력을 해주면 y는 5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면 자, 이런 함수에 그 입력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걸로부터 출력이 y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입력과 출력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제 라이노에서도 어떤 입력 객체와 출력 객체 사이에 자, 이런 명령어가 있게 돼요. 명령어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함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명령어를 통해서 다른 어떤 출력 객체가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미러라는 걸 썼었죠? 자, 여기다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러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자, 이때 제가 중간에 미러라는 명령어를 쓴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이거를 입력을 해줬어요. 미러라는 명령어를 하는데 이 객체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미러라는 명령어를 쓰고 내가 미러 평면을 해줬더니 입력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명령어를 통했더니 이러한 출력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됐죠. 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미러라는 명령어가 자, 얘가 태어나기 위해서 미러라는 명령어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출력 객체가 되는 거고, 이것이 입력 객체가 돼서, 자, 입력 객체가 미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출력 객체가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입력 객체와 출력 객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이렇게 어떤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돌출이 돼요. 그러면 자, 이 선은 입력 객체일까요? 출력 객체일까요? 뭘까요? 입력 객체죠? 그럼 이 원통은요? 출력 객체죠. 여기서 명령어 뭐 들어갔어요?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갔고요. extrude라는 명령어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지금 예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자, 보통은 원래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러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볼게요. 미러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이때 제가 히스토리를 체크를 안 했어요.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객체와 출력 객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레코드 히스토리를 안 쓰면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움직인다거나 크기를 줄여본다거나 이렇게 해도 둘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제가 mirror라는 명령어를 쓸 때 자, 명령어가 끝나기 전에만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주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켜주시면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켜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자,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으시면 입력 객체와 출력 객체 간에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면 부모가 움직이며 자식이 따라 움직여요. 부모가 크기가 커지면 자식도 같이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레코드 히스토리를 자, 명령어가 끝나기 전에 켜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끄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항상 켜놔요. 자, 오른 클릭 하셔가지고요. Always Record History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항상 켜져 있고요. 이때 업데이트 children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계속 업데이트 하겠냐는 거거든요. 이것도 체크가 돼 있으셔야 돼요. 2개 정도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부모 자 히스토리 관계가 깨진다는 거를 위험 표시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굳이 저는 안 해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쓰시는데요. 지금 한번 미러를 한번 해서 하시고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관계가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이 따라 움직이지만은 자식이 움직이면 이 둘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지금 취소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어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이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자식이 움직여 버리면 이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히스토리는 계층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자, 카피라는 명령어도 히스토리가 걸려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만약에 얘가 할머니라면 얘는 어머니가 되고 얘는 딸이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할머니를 움직이면 자, 할머니와 딸이 부모 자식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딸과 어머니와 딸이 또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부모 자식 관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또 회전을 해서 카피 옵션을 써서 움직였다면 딸의 또 자식이 되기 때문에 손녀가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이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층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걸리는 명령어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 명령어들을 몇 개 배우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사하는 거. 복사가 되는 경우에 생성되는 건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미러 했을 때 복사가 되었죠. 카피 명령어 써서 복사가 되었고 로테이트 쓸 때 복사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히스토리가 걸리는 경우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돌출을 했을 경우에요. 자, 돌출을 했을 경우에요. 그럴 때, 자, 그러면은, 자, 이 선이 입력 객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겠죠? 그럼 부모를 F10을 켜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따라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생성된 오브젝트에서 어떤 부모인 선을 변형하면 자식 서페이스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UDT 기능을 얘기를 드는데, 자, 플로어롱 같은 경우에요. 플로어 같은 경우인데 이건 플로어롱 커브라고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내가 부모인 객체들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케일로 한번 줄여보죠. 2D 스케일로. 따라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UDT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이따가 배울 거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하시는 거 카피되는 것 정도만 우선 아시면은 저희가 당분간 작업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